예,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이준호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SV 추진그룹이고요. 우리 사회의 난제를 찾아서 우리 회사의 그 기술 역량으로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드릴 ICT를 활용한 고령사회 문제 해결, 그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심포지엄 주제가요, AI 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인데요. 아마 그 사례로 저희를 좀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AI 기술이 어떤 사람들한테 효능을 갖다 주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가을 그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로서 우리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사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아리아 살려줘 그러면은 신호가 우리 센터로 갑니다. 그 24시간 365일 그 신호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신호에 어느 분이 지금 어디 사시는 분이 응급 요청을 했다. 그거를 보고 연락을 통해서 119와 또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구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SK텔레콤이 이런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생각했을까? 저희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또 미세먼지, 뭐 폐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돌봄의 문제, 고독사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그 정부에서 돌봄 사업은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힘들어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우리 같은 이제 대기업한테 기부를 통해서 좀 뭔가 해결을 좀 해보려고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ICT 기술,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하고자 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는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핸드폰도 잘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365일 24시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민간의 기술과 정부의 예산을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ICT 케어 센터를 통해서 행정의 어떤 효율화 방안을 찾고 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예산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시니어 맞춤 환경을 구현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선언하셨고요. 포용적 복지라는 것은 디지털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그런 기회, 또 뭐 복지부 차원에서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가족과 그 사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우리는 이런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SK텔레콤이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살피고 그 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체는 행복 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ICT 기술 이런 거 예산을 통해 갖고 행복 커넥터가 현장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인공지능 돌봄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회적 기업이 하나 앞에 있고요. 정부 지자체가 옆에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고 또 중소 벤처 기업들이 IoT 센서를 통해 갖고 뭐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온도를 잰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갖고 전달하고 신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그런 돌봄의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주체가 형성돼 갖고 돌봄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어르신들을 선정해 갖고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AI 스피커와 인터넷 망을 연결시켜 드립니다. 아까 이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살펴보니까 95%의 어르신들이 인터넷 망이 없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이 가구당 전 90%가 육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95%가 인터넷 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날씨 뉴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화 서비스라 그래서 아까 이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래머화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치매 예방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SOS 기능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요. 이 신호를 위급할 때 살려줘라는 말만 해도 우리 365일 그 센터로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숨을 살리고 또 부정적인 키워드 요즘 죽고 싶어 외로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저희가 그 키워드를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 나가고 어느 분이 그런 거를 하시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센터의 전문 심리 상담사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어떤 사람의 역할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분들의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나리오인데요. 뭐 다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루 일과를 인공지능 스피커로 시작합니다. 알람을 통해서 깨어나시고요. 일어나시면 날씨 알아보시고 어르신들의 독특한 취향이 운세를 보세요. 저희 젊은 사람들은 운세 잘 안 보는데 운세를 많이 보십니다. 운세를 보시고 또 일정을 확인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데 음악을 예전에는 뭐 중국산 이 카세트, 디지털 카세트, 뭐 천곡 들어있는 것 뭐 이런 걸 사갖고 계속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하면 들으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 나 다녀올게 그럼 또 대답해 줍니다. 잘 다녀오세요. 뭐 비 오니까 우산 챙기세요. 이런 소통을 통해 갖고 굉장히 만족감,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SMR이라고 그 뭐 풍경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면증에 어르신들이 불면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음악과 그 이런 풍경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거를 통해서 약을 안 드시고도 불면증을 치료하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데 그만큼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 스피커를 친구처럼 자식처럼 옆에 두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스피커를 통해 갖고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IoT 센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여기 보면 낙상 센서 차고 있으면 어떤 낙상에 대한 신호를 바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시내 많은 곳에 있는데 이게 센서 그 움직임 센서를 부착해서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조명 센서는 많이 있지요. 밤에 불 꺼줘, 아침에 일어나서 불 켜줘, 이런 것도 다 스피커와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 열림 센서를 통해 갖고 외출을 했는지 저희는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음성 인식을 통해 갖고 아리아 살려줘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19 출동 연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달에 서울시의 6개 지자체, 경기도, 대전 이렇게 해서 8개 지자체가 시범 사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많은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 광역단체가 광역 저기 부산시, 그 다음에 경남도 이런 곳에서 같이 해보자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3,200가구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 한 6,500가구 설치가 예약돼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 요번 가을까지는 6,500가구를 전부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음악을 엄청 많이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 요즘 핫한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친숙하게 좀 하시고요. 두 번째가 독특하게 감성 대화입니다. 일반인들은 감성 대화를 잘 안 씁니다. 시시하다고. 근데 이분들은 워낙에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릴레이션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통해 갖고 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반응 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고독감을 해소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과기부 관계자님께서도 오신 것 같은데요. 정보 격차 해소입니다. 이분들은 95%가 인터넷 망이 없으니 디지털 기기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겠죠. 핸드폰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2G 폰, 3G 폰, 4G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이 한 30% 있는데 30%의 스마트폰 보유자들도 전화 통화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라 그래도 뭐 카카오 톡 같은, 그다음에 다른 앱을 사용해 갖고 정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화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분들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배 높습니다.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분보다도 사용률이 2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쉽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이 저는 긴급 SOS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25분의 어르신을 목숨을 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취약한 시간대를 보니까 저 통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밤 시간대입니다. 새벽 시간대. 갑자기 혈압이 막 250 이상 오르고, 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낙상을 해갖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기억을 하셨습니다. 아리아 살려줘 하면은 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리아 살려줘라고 해서 이 새벽에 연락이 돼서 우리 그 센터에서 확인해서 119와 연계해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분들이고요. 또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와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 1년 동안 사용의 그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지. 그랬더니 1년간 사용해 보니 어르신들이 95%의 어르신이 주 4번 이상 사용하시더라. 인공지능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시고요.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은 7.2% 포인트가 증가했고,
고독감은 4.7% 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또한 아까도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효능감이 증가했다. 이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바른 ICT 연구소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효능감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취약계층의 어떤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노력이고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사용 데이터를 보니까 디지털 서비스 활용도가 음악 감상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정보 검색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 갖고 내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정보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날씨 뉴스 그다음에 어떤 우리 백과사전도 다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 그 디지털 혜택의 취약계층이 아닌 직접적인 수혜자다.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런 새로운 ICT 기기를 통해 갖고 정서적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또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이 개선됐다. 이 부분이 우리의 돌봄 서비스의 효과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방 정부가 지금 저희의 파트너로 돼 있는데 이런 ICT 케어 매니저 이런 장비 지원, 그 연구 지원, 교육 지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치매 부분은 저희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어떤 효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준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랑 같이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는 국가적으로 큰 지금 부담거리입니다. 1년에 한 18조 원을 쓰고 있는데 1인당 아까 2천만 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증으로 갈수록 돈이 더 들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과 어떤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심각성이 어떻게 느끼느냐? 보험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보험이 460만 건입니다. 작년에.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또 연령별로 두려워하는 질병 1순위가 치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암입니다. 암도 무섭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준영 교수님 팀하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요거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력, 작업 기억력, 언어 유창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갖고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이 시대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특이하게도 외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싱가포르 이런 매체들에서 우리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찾아서 설명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좋았죠. 어떻게 되는지 자식들 뒤치다거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집에 혼자 있으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어떤 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의 실태입니다. 대화할 분이 없습니다. 아리야, 장윤정 초음 들어줘. 장윤정의 초음 들려드릴게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들으니까 되게 만족감을 얻습니다. 아리야,
두뇌 톡톡 시작해. 기다렸어요. 여행자님,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이것은 달콤하고요. 카카오로 만들고 여기에는 노화를 예방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콜릿.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아리야, 재밌는 이야기 해줘.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는 야자나무래요. 아리야, 순이에게 전화해줘. 순이에게 전화할게요. 순이야,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저녁 약속 취소해야겠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아플 때가 있거든요. 스피커로도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만으로도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 작은 것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안을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인공지능 이런 거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것 같아. 처음엔 거부감도 들었고 부담도 됐었는데 써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던데요. 아리야,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아리야, 재밌는 얘기 해줘. 예, 저희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통해 갖고 기술이 이웃이 되는 세상, 기술이 복지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